행복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때로는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억지로 변질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 더 큰 성공, 완벽한 행복을 요구합니다. 이 거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잊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 칼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억지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지 그 심리적 뿌리와 시작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억지의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고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내면 여행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억지의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다르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인간이 자기 본질과 멀어질수록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는 바로 이 본질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는 자기 부정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숨기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나에 집착하며 진짜 나의 목소리를 억누르죠. 융은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억지는 바로 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력이었던 것이 점차 억지로 변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잊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피로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힘든지조차 모른 채 끝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억지는 일상 곳곳에 스며듭니다. 인간관계, 직장, 가족, 심지어 취미와 휴식까지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신과 점점 멀어집니다. 융은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외부의 소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행복을 쫓는 순간 진짜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이 영상을 통해 억지의 시작을 인식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억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조용히 잠식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이미 끝난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며 합리화하는 반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 억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진실이 숨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억지 습관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예측 불가능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계획하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했죠.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 할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더 큰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융은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억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억지 습관은 이미 끝난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관계, 직장, 목표 등 어떤 것이든 이미 끝났다는 신호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는 자기 비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끝난 관계를 붙잡고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며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억지 습관은 현실을 부정하며 합리화하는 반복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며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거나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아직 괜찮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내면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자기 파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억지 습관은 모두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불안을, 집착은 후회를, 합리화는 자기 기만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억지 습관들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점입니다. 칼 융은 억지로 인생을 밀어붙일수록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이미 끝난 것을 붙잡으며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나요?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이 세 가지 억지 습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성장 여정에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자기기만과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표면적으로는 열정과 성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자신의 진실을 외면할 때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억지 습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즉 자기기만과 무의미한 노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억지 습관은 자기기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미 마음이 떠난 일을 계속 붙잡으면서 아직 할만하다고 합리화하거나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한 채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기만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융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자기 파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기만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억지 습관은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이 정말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혹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며 이미 의미를 잃은 일에 에너지를 쏟죠. 이런 노력은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함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자기 본질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의미한 노력은 자기 본질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며 결국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억지 습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기만은 무의미한 노력을 정당화하고 무의미한 노력은 자기기만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멀어지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융의 개인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기만을 멈추고 무의미한 노력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불필요한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기기만에 빠져 있거나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기기만과 무의미한 노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노력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직한 자기 성찰이야말로 억지 습관을 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여정에 함께하세요. 억지의 마지막 두 가지 습관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정체와 무기력에 빠뜨리고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성장은 변화와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상실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우리의 억지 습관을 강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억지 습관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 익숙한 관계, 익숙한 역할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앞에서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변화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융은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만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억지로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일곱 번째 억지 습관은 실패와 상실에 대한 공포로 새로운 시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융은 실패와 상실은 성장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억지 습관은 우리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점점 더 좁은 세계에 가두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변화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변화를 거부할수록 내면의 갈등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혹시 실패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정직한 질문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실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억지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억지로 행복을 쫓는 7가지 습관과 그 심리적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며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억지 습관을 내려놓는 과정은 곧 자신의 무의식, 즉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첫째, 자기인식의 힘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억지 습관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억지로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억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변화의 첫 단추를 끼우게 합니다. 둘째, 내면의 그림자와 용기 있게 마주하세요. 융이 강조한 그림자 작업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외면하거나 타인에게 토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강하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자신의 불안, 분노, 슬픔, 질투 등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셋째, 삶의 유연성을 회복하세요. 심리학에서 경직성, 리지디티는 변화에 저항하고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직성은 억지 습관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도, 낯선 경험,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상의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연한 태도는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억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조건 없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세요. 융은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 사회적 기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순간 외부의 기준이나 억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실수, 실패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수용은 억지 습관을 끊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억지 습관은 우리를 수동적이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삶으로 이끕니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삶을 설계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스스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를 충분히 음미하세요. 삶의 방향키를 자신에게 돌려주는 순간 억지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억지 습관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는 내면의 평온, 진정한 자기 자신, 그리고 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억지의 굴레에서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자기 발견을 언제나 응원합니다.